이 종목은 대체 왜 종목별로 한번 챙겨볼까 하는데요. 먼저 증권주들 점검 들어갈까요? 지수 밀려나니까 당연히 밀려나는 대표 업종이죠. 업종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밀려나는 쪽이 증권 섹터더라고요. 오늘 일제히 파란불 들어와 있고 지수 하락과 함께 줄줄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주 먼저 쑥 보고 가겠습니다. 펄어비스 볼까요? 펄어비스 3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의 공격적인 글로벌적인 어떤 확장 움직임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4분기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분기보다는 후를 내다보면서 투자자들의 수기가 조금 몰려오고 있는데요. 펄어비스 현재 2% 넘는 상승 보여주고요. 20만 원 위로 올라서죠. 20만 5,80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올 3분기의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워낙 그 진로이스펙 그리고 테라 이런 것들의 이런 제품들의 판매 호주가 이어져서요. 3분기 실적 많이 잘 나올 걸 하는 기대감 속에 이미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이 그래도 계속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27,600원 현재 강보합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SK 볼까요? 지금은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네요. 장 초반에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올라서는 종목이 유일하게 SK였거든요. 지금은 1.56%의 상승세 진행되고 있고 자사주 매입 얘기 나왔잖아요. 오늘부터 해서 내년 1월 1일까지 자사주 352만 주를 사드리겠다. 주주들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주가 안정을 위해서 주주 재고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SK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 만한 이슈일까요? 한번 앞으로도 챙겨보도록 하죠. 현재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들을 오늘 시장에서 완전히 눈에 두드러지는 종목들은 아닌데요. 한번 챙겨볼까 하고요. 지금까지는 공기가 꽤 괜찮아요. 바깥 나들이 하기에도요. 그런데 12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인 겨울 그리고 봄철까지가 미세먼지가 출동이 잦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필요가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챙겨와봤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도 잠시 후에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한동안은 8월 드랍액이 괜찮았다는 둥 이런 뉴스 속에서 좀 올라가나 했는데요. 이내요. 또 9월 드랍액을 살펴봤더니 지난달 대비 많이 줄었더라. 역시나 중국인들 많이 안 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약보합입니다. 파라다이스 18,600원 선. 현재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경협주들은 앞서서도 점검을 하고 왔는데요. 관련주들 일제히 강한 모습입니다. 미사일 발사? 이거 이제 우리 관심 없습니다. 다만 5일에 있는다고 하는 북미 실무 협상에 이제 투자자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선 코너에서의 전략처럼 올랐을 때 이제 파는 것이 답인 것인지 한번 비교해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대북 경협주들 네. 먼저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사실 올라갈 만한 종목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는데 네. 이쪽만 그냥 매기가 쏠리더라고요. 일제히 빨간불, 미사일 발사 소식과 함께 막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래도 다른 이벤트 때문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미사일 발사가 그 시장에서는 좀 식상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위협이라든가 다시 한번 전면전으로 좀 펼쳐지는 양상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그 소리라고 할까요? 하지만 10월 5일 날 있을 북미 간의 그런 실무 회담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북한 관련주,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오후장까지 조금 세고 있는 좀 섹터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실무 회담에 대한 의제와 방향, 그다음에 비핵화,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단계적 제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은 사실은 없어요. 네. 10월 5일이 지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으나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북한에 대한 의중,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직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서로 간에 좀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철도주, 개성 관련주, 금강산 관련된 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좀 실현하는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봐서는
어제 같은 그런 깜짝에 대한 그런 실무 회담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는 좀 급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좀 어느 정도 저희가 변동성을 좀 수반한 매매 패턴으로 저희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관련주들 분명 죽지 네. 않은 테마임은 분명한데 네, 맞습니다. 과거처럼 뭐 이슈가 난다고 해서 막 상한가 기록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 네, 네. 참 투자하기 어려운 이런 관련주들이 된 것 같아요.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죽지 않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 테마를 좀 버리기보다는 뉴스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라라는 좀 표현으로 글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의제에 따른 어떤 내용들을 향후에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좀 뉴스가 나오면 그 섹터가 또 그 다음날, 당일날 좀 강하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5일 지나고 나서 그런 형상들은 좀 실현이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급격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가점으로 북한 관련주를 좀 바라보는 것이 적합하겠다라고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네. 글쎄요 찍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 가능한 쪽을 한번 눈여겨볼까 하는데 미세먼지 관련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아요. 올 가을에 공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하늘이 이렇게 파랄 수 있나 할 네. 정도의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늘 겨울철만 되면 봄철까지 하늘이 어둑어둑하게 이렇게 막 뿌옇게 흐려지는 이 미세먼지의 공격을 우리는 또 주식 투자에서 투자의 기회로 잡고는 하죠. 올해도 그렇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부 정책도 뭐 관련 대책들은 내놓고 있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저는 조금 느낌이 느껴지는데 왔어요? 이렇게 네. 찬바람이 오고 네. 미세먼지가 오늘 새벽 어제도 사실은 맑다라기보다도 약간은 좀 뿌연 수치가 좀 현상들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좀 어제는. 느끼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가 지난주부터 사실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 봄, 가을, 그다음에 겨울에 유독 심한 건조한 날씨에 이제 중국 대륙에서 날라오는 그런 바람을 통한 공기 중에 그런 그 미세먼지들이 좀 활동을 좀 많이 했을 때 공기청정기를 누가 많이 판매하고 그런 청정 사업에 대한 그 사업 영역을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른 그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들이 움직이는데 시장에서는 벌써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시점부터는 빠르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 때이렇게 좀 비가 좀 내리고 있는 네. 조금은 서울에는 좀 비가 내리고 있는 날씨인데 비가 내리고 좀 맑은 하늘이 저희가 바라는 날씨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어서 미세먼지 관련주로의 그런 집중도는 좀 키워볼 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네.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을 찾는데 네. 또 매수에 나서면 또 희한하게 또 안 오르는 종목들만 고르고 계시는 분들 네. 계시단 말이에요. 탑픽을 골라주신다면 어떤 쪽을 눈여겨볼까요? 탑픽은 아무래도 그 공기청정기의 절대 강자 위닉스로 위닉스. 이제 탑픽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위닉스 사실 흐름 되게 좋습니다. 오늘도 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 200원 상승으로 좀 끝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어제 기관들도 좀 순매수하는 좀 약간 6만 주 정도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고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3일 연속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9월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좀 패턴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위닉스라고 한다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좀 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 봄에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는 저희가 기다렸다는 폭염이라고 할까요? 폭염이 오지는 않아가지고 그렇죠.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하회를 했지만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약 330억의 실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비싸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모멘텀까지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담아볼 만한 구간이다. 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고요. 저희 차트도 한번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오늘 한 21,700원, 2만 원대부터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했어요. 저는 조정을 당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선도로 그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3만 원까지 저희가 충분하게 좀 가져가는 바앤홀등. 이제 본격적인 가을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테마를 한번 위닉스와 함께 가져가 보자라고 네.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총종 박우경 차장께서 목표가를 공격적으로 네. 막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위닉스 오랜만에 또 받아봅니다.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위닉스 위닉스. 말입니다. 예. 자, 다음은 오늘 뭐 크게 뭐 밀리지도 않고 거의 보합선에서 등락 거듭하는 정도인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한동안 파라다이스 시티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여전히 드라백 잘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받은 바 있는데요. 네네네. 또 9월 수치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볼까요? 뭐 전월 대비해서 좀 안 좋은 건데 전년 대비해서는 뭐 여전히 괜찮아요. 좋게 나왔거든요. 뭐 파라다이스라고 한다면은 중국인, 일본인들에 대한 그 VIP 관광객들이 증가하느냐를 보는데 저희가 이제 일본과의 그런 무역 전쟁이 어떻게 보면 갈등이 좀 시작하고 나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소원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급감을 했지만 일본인 관광객 파라다이스를 찾는 VIP 관광객들은 그렇게 급감했다는 것들은 좀 뉴스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은 견조한 성장세가 올해도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아직 뭐 중국도 단체 관광객을 풀지는 않은 상황에서 서서히 조금은 늘고 있는 양상이어서 뭐 지난달 대비해서 조금은 감소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주가로 봐서는 지금 관점에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가격 부담은 없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수급적인 측면들을 본다면은 9월 달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놀랍도록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정말요. 엄청나게 뭐 네. 외국인, 기금, 뭐 투신, 사모, 뭐 전체적인 뭐 개인 빼고는 다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좀 본다면은 8월, 9월 달 뭐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가격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에 대한 그런 뭐 전년 대비해서 놀라운 실적도 보여주고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에 대한 마지막 그 완공까지 된다면은 순차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실적적인 측면들도 저희가 아래보다는 위로 볼 그 사이드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파라다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좋아요. 주시는 네, 거예요? 네. 오늘 미세먼지 관련 주제의 위닉스와 파라다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좋아요 주셨는데요. 둘 중에 탑픽을 꼽자면?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 아직 시작되지 않은 테마, 지금은 섹터 로테이션 테마장입니다. 실적보다는 테마에 대한 기대가 큰 장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테마를 위닉스와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두실 부분은 3만 원, 네, 3만 원. 목표대, 가격대 네. 꼭 기억을 해두고 앞으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이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1,200원 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수급까지 양 매도가 강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이 섹터를 잡자면 바로 이 실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진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넘게 증가했다라고 밝혔고요. 기관이 수급을 강하게 유입해주는 모습입니다. 한진이 오늘 0.7%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수초가 대비해서 탄력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장중 5% 가까이 탄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윗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2.6% 강세 보이면서 32,550원에 한진이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FNF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4거래일 만에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입니다. 장중 오늘 10만 원까지 터치가 드디어 나온 상황인데요. 의류도 의류인데 신발 부문에서 워낙 매출이 우수할 것으로 3분기 실적까지 잘 나올 것으로 증권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NF가 하지만 그래도 역시 탄력이 좀 빠지긴 했네요. 10만 원 선에선 멀어졌고요. 그래도 2.4%의 강세를 주면서 98,300원에 중가 기록했습니다. 마감가 열어보겠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에 마감가입니다. 일단 내일 휴장에 대한 경계감도 깔려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시장 역시 부진한 모습입니다. 뚜렷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려내는 양 지수인데요. 코스피가 1.95%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031.91포인트의 종가 형성합니다. 코스닥 역시 2시 부근에서 매기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1.21% 조정받으면서 624.47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주권 시장으로 가보시죠. 5종목 모두 파란불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시총 1위부터 100위 단 종목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든 정도였습니다. 시퍼렇게 거의 멍이 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조정받습니다. 두 종목 모두 호재성 뉴스가 있었는데 호재가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 금요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호재성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처음으로 이 SK하이닉스가 불화수소 수입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역시 호재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팔아내고 나갔습니다. 삼성전자 2.56% 하락하면서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도 79,500원에 3% 넘게 조정받으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조정받습니다. 3.02% 하락하면서 12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후장 들어서 하락 반전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1.8% 하락하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역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펄어비스와 HLB가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중국에서의 모멘텀, 신장 모멘텀까지 안으면서 오늘 2.2% 강세권에서 205,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어제장 강했던 제약 바이오주들 하루 만에 반락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7%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3,300원까지 주가가 다시 해서 밀리는 모습이고요. KMW 2.1% 하락하면서 72,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특징주 조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정부의 투자 효과에 힘입은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차 관련주들인데요. 정부가 자율주행차, 수소차 같은 미래차 분야에 1조 5천억을 내년에 투자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라닉스가 7.1%의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 기록합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된 점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라닉스 9,130원에 급등세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MS 오톡텍도 4거래일 연속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7.2% 급등하면서 5,5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에스모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대량 거래가 수반된 종목인데요. 이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3거래일 연속해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출발도 하한가 근처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직접 회사 내부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고 또 저가 매수까지 유입되면서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오늘 24% 가까이 장중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지만 그래도 16%까지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간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스모는 16% 급등하면서 2,200원에 조가 기록했습니다. 수급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1,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코스피 시장을 방어해줬던 기관이 오늘 4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오늘 주도를 하면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홀로 5,020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매매 동향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역시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를 계속해서 오가다가 결국 외국인이 매도 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외국인 140억 원 팔아내는 모습, 기관도 6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홀로 사자세를 외쳤습니다. 마감 상황이었습니다.